착한 사람이 결국 다 당한다. 세상은 너의 선함을 알아주지 않는다. 착하다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너의 영혼을 갉아먹는 약점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이해하라 배우며 자란다. 그러나 세상은 그 선함에 같은 선함으로 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선함을 이용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때로는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착한 사람은 종종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틈을 통해 타인의 욕심과 이기심이 침투한다. 선함은 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선함은 단단한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타인을 존중하되 스스로를 지키는 선. 그것이 무너지면 너는 더 이상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는 사람이 된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 네가 베푼 선의가 되돌아오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만 계속해서 같은 상처를 허용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모든 사람이 너의 선함을 존중하지는 않는다. 누군가 한 번 너의 선함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두 번째는 더 이상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판단 착오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라.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진시키지 마라. 베푸는 것은 자발적일 때만 의미가 있다. 희생을 강요받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착취다. 진정한 선함은 분별력을 동반한다. 무조건적인 선함은 오히려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해가 된다. 너는 끝없이 소진되고 상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을 배운다.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찾아라.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결국 둘 다를 불행하게 만든다.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착한 사람이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다 당하는 것이다. 선함과 단호함은 함께 갈 수 있다. 세상은 너의 한계를 시험한다. 너의 예스가 의미 있으려면 노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경계가 없는 선함은 바다에 쓰러진 모래성과 같아서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선함은 현명함과 함께할 때 빛을 발한다.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을 존중할 줄 아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선함이다. 마음의 문을 모두에게 열어둔다면 좋은 사람만 들어오리라 기대하지 마라. 문지기가 되어 누구를 드리고 누구를 거절할지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에서는 착함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자기 보호 없는 선함은 진정한 선함이 아니라 단지 자기 학대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누군가 너의 선함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미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말로는 고마워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선을 베풀 여유도 없다. 선함은 넘치는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자신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 특히 스스로를 돕지 않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네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때로는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착한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착함이 너를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버려야 할 것은 선함이 아니라 선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는 습관이다. 사람들은 네가 설정한 경계만큼만 너를 존중한다. 너 스스로 가치를 낮추면 세상은 기꺼이 그 가격표를 받아들인다. 네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라.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해야 하는 것은 너의 선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모든 이에게 똑같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들에게 베푸는 지혜를 가져라. 결국 착한 사람이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없이 착한 사람이 다 당한다. 너의 선함에 가격표를 달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무료라고 생각하게 하지도 마라. 진정한 선함은 약함이 아닌 강함에서 비롯된다.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의 가치를 결정한다. 인생은 너를 둘러싼 5사람의 평균이다. 함께 걷는 이들의 수준이 곧 네 모습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네 성장의 한계를 정한다. 높이 날고 싶다면 날개를 펴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라. 웅덩이에서 노는 이들과 있다면 바다를 볼 수 없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사람도 편한 곳으로 흐르는 본능이 있다. 그렇기에 자신을 끌어올리는 관계가 필요하다.
눈높이는 쉽게 낮아지지만 올리기는 어렵다.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저절로 성장하고 정체된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느새 정체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너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꿈은 점점 작아진다. 반면 너의 가능성을 믿는 이들 곁에 있으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진다. 꿈의 크기는 그것을 담는 그릇의 크기에 달렸다. 독수리가 닭장에서 자라면 날지 못한다. 그저 닭처럼 모이를 쪼는 법만 배운다. 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하늘을 찾아라. 그곳에는 이미 날고 있는 이들이 있다. 에너지는 전염된다. 열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불평이 늘어난다. 네 주변에 어떤 에너지가 흐르는지 살펴보라. 그것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인다. 인생의 방향타는 관계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너의 5년 후, 10년 후 모습을 결정한다. 지금의 친구가 미래의 너를 만든다. 성장을 원한다면 불편함을 받아들여라. 너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때로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씨앗이다.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질 낮은 관계에 시간을 쏟는 것은 질 나쁜 연료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어디까지도 가지 못하고 엔진만 망가진다.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너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너의 가치를 낮춘다. 내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만이 너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버려야 성장한다. 모든 관계를 붙들고 가려 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때로는 오래된 관계도 과감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 사람은 거울이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너의 미래다. 그들을 보며 자문하라.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인가? 답이 아니오라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할 때다. 너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누구에게 그 시간을 주느냐가 네 삶의 투자다. 성장을 멈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 없는 주식에 모든 돈을 넣는 것과 같다.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의 평균이 너의 한계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언제든 너는 그 평균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낡은 관계를 끝낼 용기만 있다면 삶은 등산과 같다.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이미 그곳에 가본 사람들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산 아래에서 맴도는 이들의 조언만 듣고 있다면 너도 그 자리에 머물 뿐이다. 너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서 행동한다. 그들은 네가 변하면 자신들만 뒤처질까 두려워한다. 그들의 불안이 너의 한계가 될 필요는 없다. 관계의 무게를 재보라. 에너지를 주는 관계인가? 빼앗는 관계인가? 만남 후에 더 충만해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비워지는 느낌이라면 그것은 이미 답이다.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여정은 외롭다. 모두가 함께 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고독은 성장의 대가다. 정상에서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이미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너의 가치는 네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다. 낮은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기대가 너의 한계가 된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이들과 함께하라.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이 다른 모든 선택의 토대가 된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일의 너를 만든다. 그들이 너를 끌어올리는지 끌어내리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라.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라.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의 가치를 결정한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성장해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오지 않는다. 불편함, 상실,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한다.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되는 쇠처럼 인간의 영혼도 고통의 열기 속에서 강해진다. 고난은 최고의 스승이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며 냉정하게 진실을 말한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진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실을 알려준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쉬운 길은 대개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 산을 오르는 등산로와 같이 가파르고 험한 길이 정상으로 이어진다.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바로 그 산길이다. 내려가기는 쉽지만 올라갈 때만 풍경이 달라진다.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다.
모든 아픔에서 배움을 찾아라. 상처가 스승이 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같은 교훈을 위해 같은 고통이 반복된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종종 가장 밝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강렬하게 빛난다. 깊은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 내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안에서 발견하는 진실은 더욱 귀하다. 진정한 변화는 편안함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괴로울 때만 변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고통은 때때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동기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익숙한 함정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폭풍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비가 그치면 땅은 더 비옥해진다. 고통이 지나간 마음도 마찬가지다. 너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반드시 너를 강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너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고통 자체가 아니라 내 반응이 너를 만든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들은 종종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온다. 겉모습만 보고 거절하지 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때로는 가장 아픈 경험이 가장 귀중한 교훈을 품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종종 더 필요한 것을 얻는다. 모든 상실은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비워진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비워야 한다. 상실의 고통은 바로 그 비움의 과정이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만든 갑옷은 결국 감옥이 된다.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각을 차단하면 기쁨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감정의 스펙트럼은 하나다. 한쪽을 거부하면 다른 쪽도 희미해진다.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받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의미 없이 고통받는 것보다 목적을 위해 고통받는 것이 낫다. 네,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라.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 위대한 영혼들은 모두 고통을 통과했다. 역사상 가장 깊은 지혜를 남긴 이들은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한 이들이었다. 고통은 영혼의 확장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이해와 더 깊은 연민을 얻는다. 모든 고통 뒤에는 선물이 있다. 그것을 찾아라. 때로는 그 선물이 단순히 더 강해진 너 자신일 수도 있다. 때로는 더 깊은 지혜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고통은 변화의 신호다. 몸의 통증이 육체적 문제를 알려주듯 정신의 고통은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가리킨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여라.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목적을 품고 있다. 내 삶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종종 네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의 원천이 된다. 상처는 연민의 문을 열고 그 연민은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어둠 속에서 기억하라.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다. 고통이 닥칠 때 묻지 마라. 왜 나에게? 대신 물어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전자는 너를 희생자로 만들고 후자는 학생으로 만든다. 희생자는 무력하지만 학생은 성장한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들이 종종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것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깊은 고통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바로 영웅이 탄생하는 지점이다. 고통은 네가 무언가에 깊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다. 관심 없는 것에는 상처받지 않는다. 고통의 깊이는 네 사랑의 깊이를 반영한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축복이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너의 과제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된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여행자가 된다. 당신이 참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약점이 된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그때 당신은 자신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긴다. 참지 못하는 마음이 곧 남이 쥐는 당신의 고삐가 된다.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는 순간 그 자유를 포기한다. 분노, 두려움, 조급함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자제력은 모든 성취의 기본이다. 즉각적인 만족을 유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없다.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한다. 당장의 충동에 굴복하는 사람은 미래의 보상을 놓친다.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참지 못하는 것을 알면 그것은 당신을 움직이는 버튼이 된다. 그 버튼을 누구에게도 내주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말한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모든 도발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참을성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다. 누구나 화낼 수 있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 화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감정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은 선택이다. 당신의 감정을 소유하라. 감정에 소유되지 마라. 충동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이다. 불편한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즉각적인 위안을 찾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다.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 성장의 열쇠다. 인내는 그 자체로 보상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은 더 명확하게 본다. 조급한 결정은 대개 후회로 이어진다. 참을성은 시간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가장 큰 전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충동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 승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값진 것이다. 당신의 약점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에 있다. 상대방이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분노는 당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증거다. 분노한 사람은 결코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인생의 대부분의 실수는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늦게 생각하며 너무 일찍 판단하고 너무 오래 분노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참지 못하는 마음이다. 자기 훈련 없는 재능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자제력 없이는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 당신의 성공은 재능보다 자기 통제력에 더 많이 의존한다. 사람은 평온할 때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감정이 격해지면 시야가 좁아진다. 중요한 결정은 항상 마음이 고요할 때 내려라. 그것이 후회를 줄이는 길이다.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이다. 다른 모든 것이 빼앗길 수 있어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마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된다. 모든 중독의 본질은 즉각적인 만족을 참지 못하는 데 있다. 작은 유혹을 이기는 연습이 큰 시험에서의 승리로 이어진다. 참을성의 가치는 기다림의 끝에서 발견된다.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포기하지 않은 인내가 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자제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매일 작은 충동을 이겨내는 연습이 인생의 큰 도전에서 당신을 지키는 힘이 된다. 조급함은 미성숙의 징후다.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 모든 것은 그때가 있다. 그 시간을 앞당기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긴 지연을 가져올 뿐이다. 당신이 참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약점이 된다. 그 약점을 알고 강화하라.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세상은 당신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실망의 크기를 결정한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을수록 불공평함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어릴 때 우리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배운다. 선한 행동에는 보상이, 나쁜 행동에는 벌이 따른다고. 그러나 성장하며 깨닫는다. 세상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에 맞춰 작동하지 않는다.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의 시작이다. 공평함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다.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누군가는 더 건강하게, 더 부유하게, 더 재능 있게 태어난다. 이것은 불공평하지만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불공정한 상황에서 왜 나에게라고 묻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대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 전자는 당신을 희생자로 만들지만 후자는 창조자로 만든다. 희생자는 기다리지만 창조자는 행동한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좋은 인생이다.
불공평함은 인생의 조건이지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그것은 출발점일 뿐 도착점이 아니다. 세상은 규칙대로 움직이지만 그 규칙이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해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 때로는 나쁜 일을 해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불완전함이다. 성공은 종종 운에 좌우된다. 타이밍, 환경, 기회, 이 모든 것이 노력만큼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운을 활용할 수 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생존하는 비결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불공정함에 집착하는 것은 선택이다. 당신의 에너지를 세상의 불공평함을 한탄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쓸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인생에서 무엇을 얻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불공정한 상황은 피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당신의 몫이다. 세상은 당신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당신까지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 불공평함을 직면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쓰라린 피해자가 되거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부가 되거나 불공평함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더 연민 있게 만들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불공평한 짐을 지고 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다른 이의 여정을 판단하지 마라. 표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도전이 있다.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는 자연스럽지만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분노는 변화의 연료가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체류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행동의 원동력으로 삼아라.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항상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확신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기초다. 인생의 불공평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그것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만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공평함을 기대하는 것은 실망의 지름길이다. 대신 준비하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끈기 있게 도전하라.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당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신호다. 모든 장애물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유니언 때로는 가장 큰 불공정함이 가장 큰 기회가 된다. 그것이 당신을 평범함에서 구별짓고 독특한 관점과 능력을 개발하게 한다.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강한 목적을 낳는다. 세상의 불공정함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쓰라림과 분노로 삶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이 당신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불공평한 세상에서의 성취는 더 큰 가치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닌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증거다. 인생은 당신이 가진 카드가 아니라 그 카드로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완벽한 패를 기다리지 마라. 그런 패는 오지 않는다. 대신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세상은 당신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관점에서 비롯된다. 불공평함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